2023년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88만 명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3년 만에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플랫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플랫폼 노동자 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오래된 논쟁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 앱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플랫폼 노동자라 부르는 이들은 과연 노동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 오래된 논쟁에 하나의 기준이 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도담도담이 전해드리는 플랫폼 노동 뉴스. 오늘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들이 그동안 있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특히 중요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먼저 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타다 드라이버로 일하던 강모 씨는 2019년 7월 용역업체가 만들어 놓은 단톡방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타다 본사가 배차 감축을 했다면서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92명 드라이버 중 70명과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글 하나로 강모 씨는 졸지에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강모 씨의 지난한 소송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타다 드라이버 강모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이게 인정이 되면 강모 씨는 부당해고 피해자로 구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결정은 정식 재판 과정에서도 반복됐는데요. 1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고 근로자성을 부정했고 2심에서는 다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마침내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받아들여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6년에 걸친 법적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이 그렇듯이 타다 서비스도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쏘카가 차량과 운전기사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3개의 운영 주체가 등장합니다. 타다 앱을 운영하는 업체, 운전기사를 관리하고 파견하는 용역업체, 그리고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쏘카입니다. 문제는 이 세 주체가 모두 운전기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진짜 사장을 찾는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쏘카 측은 운전기사의 사용자는 용역업체이지 자신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운전기사와 채용계약을 맺는 주체가 용역업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운전기사의 실제 사용자, 즉 진짜 사장은 용역업체가 아니라 쏘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확립된 판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즉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플랫폼 노동의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우선 사업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관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플랫폼 사업의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노무관리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은 그 구조상 노무관리에 다양한 사업 참여자가 관여하게 되는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확립된 판단 기준에 더해 플랫폼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을 포함해서 대법원은 쏘카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지목하게 된 것입니다. 타다앱 운영자는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운전기사의 근태를 관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운전기사를 통제하지만 이는 쏘카의 업무를 대행한 것이라고 보았고요. 용역업체의 경우는 비록 운전기사와 채용계약을 맺은 형식적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쏘카와의 용역 제공 계약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소카가 타다 서비스 전반의 과정을 통제하고 있는 진짜 사장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판단할 때 기존의 판단 기준 외에 플랫폼 특유의 사업 구조와 노무 관리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추가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는 무엇일까요? 개별 사안에만 효력을 갖는 사법부 판결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의 제정을 목표로 관계 당사자들이 움직여야 할 때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의미 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